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궂은 날입니다. 하지만 뉴스바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뉴스 메뉴들로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고문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거론하며 자숙하는 취지라고 했지만 고지 듣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스튜디오로 초대합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룹 회장이 이어서 금융감독원장까지 고발과 퇴진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피해를 보게 된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쌍용차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위한 TF 구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감세상에서 최근 집행부를 교체하고 집단 단식을 끝낸 쌍용차 노조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연결할 예정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의 보궐선거 출사표 속에 무시무시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이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가을 태풍으로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중형 태풍 다나스는 제주를 거쳐 오늘 오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손학규 고문이 결국 경기 화성과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남아있어 나설 수 없다며 이른바 자숙의 변을 내놨지만 결국 자신이 없어서 당의 요구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복지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 절감 등으로 충당할 것이며 증세 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대표의 말입니다.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세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복지 공약의 추가 후퇴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투자 피해자가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집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회사채와 기업보험 CP는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가운데
환경운동가 이모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은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년 용산 참사 때 농성 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시작 첫날 노조원 등의 저지에 막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김석기 사장은 임기 시작일이었던 어제 오후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들과 10여 분간 대치하다 돌아갔습니다. 김 사장 출근 저지에는 용산 참사 대책위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당내 경선은 대리 투표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어제 경선 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통합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서 전원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서 반드시 공직선거에서 헌법이 규정한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대리투표는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재판부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전국적으로 510명이 기소된 같은 사건 피고인 일부에 대해서 이미 부산,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의 다른 법원들이 내린 유죄 판결과 정반대인 판결이다. 이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은 사법연수원생에게 있어서 5판 잘못된 판결 교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비꼬았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대리투표를 인정하게 되면 공직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각종 선거에서도 대리투표가 판을 치고 결국엔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고 말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연수원생을 위한 대표적 오판 교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재판장, 판사들, 도대체 이 사람들의 과거는 무엇인지, 성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판사가 법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성향에 따라서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후속 보도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뭐 법 판결에 대한 판단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언론이 예.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관성입니다. 예. 법의 어떤 잣대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비판하려면 뭐 굳이 이런 사건 아니더라도 예. 비판할 것이 많은데 과연 조선일보가 그런 비판의 칼날을 예. 공정하게 들이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예, 진보 혹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상당 부분 이게 뭔가 법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왔던 조선일보 그 과거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정말 뭐 법원 측보다는 당략적 차원에서 야당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식의 어떤 조선일보식의 그 판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판사의 뒤를 캐는 이런 보도가 후속 보도로 나온다면은 이건 한번 조선일보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한겨레 보겠습니다. 신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국가정보원이 북한 종북 세력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시민들의 사이버 활동을 사찰하고 감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원세훈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은 이들은 미끼성 글을 올려서
종북으로 의심되는 반응이 나오면은 글 작성자의 과거 글을 모두 찾아서 정치 상향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무섭지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어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모 씨는 외부 조력시자 이모 씨가 작성한 MB 아웃하면 베스트냐는 게시글에 중복 추천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미끼 클릭이다. 찬반 클릭을 한 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아이디를 찾아서 과거 어떤 성향의 글을 썼는지 파악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현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린 그 이모 심리전단 5파트장도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 댓글을 올린 사람 중에서도 과거 글을 살펴보고 북한의 선동에 맞장구 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 종북 세력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변호사는 단지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부 비판의 의견을 올리는 작성자에 대해서 범죄와 관련 없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거는 법을 벗어난 사찰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건 종북에 대한 기준도 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찾아내는 방식도 참 저열합니다. MB를 비판하면 일단 종북으로 의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이죠. 이런 국정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신면 바로 아래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바로 위에 있었던 기사군요. 예. 검찰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또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공소권 없다 이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이런 제목의 문건 또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하자 이런 내용의 문건이었죠. 이 문건을 국정원에서 만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검찰의 판정은 이렇습니다. 이 문건이 국정원 문서와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 따라서 국정원의 실제 문건이 아니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건들을 보면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국정원 내의 작성 부서, 보고 라인 등이 고유 표기법으로 적혀 있고 담당자 이름, 직책,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국정원 작성 문서라는 그런 의혹을 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국정원이 평소에 쓰는 문건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의 실제 문건의 내용과 같은 그런 정치 공작을 벌였는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문건이 아닌데 내용이 뭐 있겠어요? 문건도 아니라는데 내용도 아니겠지. 자기네 문건이 아니라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아니라고 하니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 국정원의 모든 문서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이 문건 역시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새로 작성하는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과 또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지적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악하려면 내용 위주로 수사를 해야지 이 문서 형식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폰트 크기가 얼마고 무슨 폰트를 썼는지 이 국정원에서는 이 폰트 안 썼고 이 폰트 크기가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네. 국가 기밀을 빼낼 때 복사해서 나오면은 예. 폰트 조금 바꿔서 예. 그럼 다 무혐의 처분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또 이렇게 검찰이 알려줬네요. 보니까. 예. 한겨레 이면을 또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며칠 전에 북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서 여러분도 나와보세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이 혹시 오늘 신문에도 실렸습니까? 오늘 신문에는 못 봤습니다. 며칠 전 사진이어서 그런지.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된 장거리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이 4천억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양건 감사원장의 발표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불편해했다. 따라서 양건 감사원장을 내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형국인데 그런 양건 감사원장이 나간 이후에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잘못됐다. 계속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감사원이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연맥이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상식에 기초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진행된 이런 4대강 자전거 도로 사업. 활용도가 극히 떨어졌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전거 도로가 말이죠. 주요 물길을 따라서 전국에 수천 킬로미터의 장거리 도로로 건설됐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른바 국토순례라는 것을 하면서 4대강 낙동강 구간을 좀 걸었거든요. 예. 그 낙동강 한 구간 자전거 길을 걷는데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하루 종일 한 5명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활용도가 극히 떨어져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활용도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예. 구조를 요청하기도 힘들고 예. 만약에 좀 이상한 분이 숨어 있다가 해코지를 했을 경우에 예. 대책이 없습니다. 또 이게 불과 2, 3년 만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졸속 공사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앞서 사진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 북한간 자전거 길에서 라이딩을 즐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 예. 그 사진에 달린 댓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도 이제 좀 한마디 다루긴 했습니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녹조 라떼 한 잔 드시라는 글을 하나 남겼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예. 아주 기발한 그러면서도 본질을 정확히 짚은 예.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범인은 반드시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 압권입니다. 예, 말 그대로. 예.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 칼럼, 제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한국일보 기자 칼럼을 보면은 참, 역시 한국일보 기자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강성명 사회부 기자입니다. 밀양 사태를 보도하면서 주민들 뜻에 동조에 모인 시민들을 외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언론이 많다. 이들은 분명 외지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건 왜곡된 시선이다. 밀양은 이미 8년 전부터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주민들의 고성은 빈말이 아니다. 지난해 1월에 산회면 보라마을에서 주민 이치우 씨가 공사에 반대하며 분신에 숨졌다. 시위 요령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자칫 크게 다칠까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까 걱정도에 달려간 시민들을 모조리 외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태도는 밀양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 강정마을 사태 등을 거치면서 희망이라는 표말 아래 약자를 위해 달려가는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따뜻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외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성찰이 필요하다. 시위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마땅히 비판하되 연민에서 반로한 선의마저 짓밟아서는 안 된다. 연대가 필요 없는 사회는 없다. 네. 이 외부 세력 탓하는 그런 언론들 또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명절이나 연말연시만 되면 꼭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주십시오. 고독한 노인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진짜 소외되고 단절되고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분들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기자의 눈 칼럼이었고요. 자, 경향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서 물은 결과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록 논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5%로 조사됐습니다. 국익에 도움된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6.6%, 국익에 도움이 된다가
10.6%에 달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와 RDD, ARS 방식을 혼합해서 진행됐는데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요약하자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회의록 논란 바라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참여정부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이지원을 복제한 이른바 봉화 이지원에서 새로 발견된 대화록.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서 님을 빼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님을 뺀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화록 초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을 수정 보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전은을 나는으로, 저희를 우리로 바꾸는 등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은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회담 때는 김정일 위원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노 전 대통령도 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예. 조명균 전 비서관은 임기 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문서 사전 정리 작업을 하면서 대화록의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며 굴욕적인 회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균 전 비서관은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 회의를 녹음한 분이죠? 예, 최일선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기도 했고 기록한 인물입니다. 예. 이 사람의 입에 모든 언론이 주목했던 터였고 조명균 전 비서관은 그런데 요 몇 달 동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조명균 전 비서관에게서 진상을 파악하려던 노무현 재단 측도 상당히 애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국일보의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초 파기니 굴욕적 회담을 감추기 위한 은폐니 하는 이야기는 태산명동 서일 PD 아니겠는가. 제가 또 모처럼 문자를 썼습니다. 좀 풀어주시죠. 예. 큰 산에서 어마어마한 그렇게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봤더니 쥐새끼 한 마리 이제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막상 또 풀이하라고 하시니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틀렸다면은 용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비슷한 말일 거예요. 예. 자, 한겨레 일면 보도입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은 20년 뒤부터는 노인들이 받게 되는 수령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에 반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입안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깎아서 시행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100을 받는다 치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기존보다도 반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설명이 너무나 길어지고 난해하고 복잡하니 한겨레 일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일단 간단히 보면은 소득이 아니라 물가에 연동을 시켰는데 또 물가 변동률을 완전히 다 반영하지도 못했다. 이런 지적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상당수 어르신들은 기존에 몇만 원 못 받는 10만 원 안 되는 그런 기초노령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으로 엄청나게 그 액수가 커지는 이런 효과를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공약했는데 그것과는 그 반대로 도리어 반이 깎인다.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참 설명이 어렵네요. 예. 자, 오늘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기초연금의 가치 2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오늘 한겨레가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2면 볼까요? 내일 한글날이어서 네. 관련 기사들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꼴통, 득템 이런 비속어 은어 7개 방송사가 한 달에 705번 썼다는 겁니다. 자, 7개 방송사는 어느 방송사일까요? 방송 3사가 뭐 포함될 것이고요. TV조선도 포함된 걸까요? 이도 7개 방송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TVN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슨 기사를 이렇게 씁니까? 예. 자, 뭐, 그 14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36%, 비속어 인격 모독 표현도 14%를 달했는데, 14%에 달했는데, 자, 뭐, 문제되는 표현들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쪽팔려, 꼴통, 쪽수, 장땡, 이런 비속어입니다. 저도 예전에 뭘 잘 모르고 쪽수라는 표현을 썼다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쪽수가 사람 머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쪽수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거는 비하를 하는 표현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나름 또 이 꼴통이라는 표현을 갖고 꼴통이라는 표현만 택해서 TV조선은 그런 거 뭐 전혀 쓰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꼴통이라는 표현이 방송에 포함된 사례가 13번 있었던 것으로 검색 결과 조사됐습니다. 네. 철진한 색깔론 수국 꼴통이라고 했던 젊은 네티즌들도 이제 실감하는 거군요. 뭐 이런 이런 그 방송 중 발언이 9월 2일에 있었고요. 민주당 꼴통 본색 쪼다 여당의 협상 태도 맹비난. 이게 또 3월 14일에 나왔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같은 경우 3월 14일에 나와서 수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꼴이라는 말이 수국꼴통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또 앵커의 생각이라고 해서 이정희 후보가 보수 꼴통이라고 비난할 한 인사가 이런 표현까지 쓰더군요. 이 앵커의 발언입니다. 이건. 네. 예.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금은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만은 작년 2월 17일에 나와서 보수 꼴통, 수구 꼴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TV조선 뉴스를 보니까 또 어느 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게 수구 꼴통이라면 난 수구 꼴통. 뭐 이런 표현이 여과 없이 나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부득이하게 인용할 경우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평가를 해야 이런 기사를 치를 자격이 있는 조선일보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꼼꼼히 찾으셨어요? 예. 아니, 꼼꼼히 찾을 것도 없습니다. TV조선 사이트 가가지고 꼴통 한마디 쳤더니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되더군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TV조선 사이트 가서 페이지 뷰 높여줍니다. 그런가요? 예. 뭐, 제가 찾아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3개의 꼴통이라는 표현이 TV조선에서 검색이 됐습니다. 자, 내일 또 한글날인데 한국일보가 11면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맞춤법도 오류투성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활하게 아닙니까? 원할하게로 이제 했다고 하고요. 송환하던가가 맞는데 그리고 세자비가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자빈이겠죠.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리고 높이었다가 맞거든요. 높였다. 이게 맞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탈자, 띄어쓰기, 비문, 외러 표기, 한글을 잘못 쓴 곳이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온 틀린 표현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따져보니까 한 1000군데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예.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이 전현직 교열 기자들이 모여 만든 교열 전문 회사 가기야소랑에 의뢰해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낚싯바늘을 낚시바늘로, 치르다를 치루다로, 활을 쏘아댈 수를 활을 쏘아댈 수 등으로 이제 기본 맞춤법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틀리게 썼다는 겁니다. 애와 의, 희와 의 이런 것들도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틀렸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를 검증할 때 당연히 띄어쓰기, 맞춤법, 비문에 대한 이런 그 검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점표상 점수는 100점 만점에 12점이나 됩니다. 자, 이 교과서 내용도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린 이런 교과서 검정 취소를 못하는 교육부, 대체 뭐가 두렵고 뭐가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노래는 없습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내일 또 한글날을 맞아서 송창식 씨의 가나다라. 네. 가나다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 반대만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소수당이 될 줄 알고 추진한 것인데 막상 다수당이 되고 1년이 지나니 생각이 바뀐 걸까요? 다음 중 국회 선진화법을 추진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맞는 사람을 고르세요. 1번 윤상현 의원, 2번 황우여 대표 본인, 3번 김무성 의원, 4번 김진태 의원.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 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볼까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와중에 한중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북한이 핵개발이 아닌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중국이 많이 설득하고 힘써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답했다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답이 새로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되풀이한 거고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하고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건 오래된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이 중요한데요. 한국과 중국의 방법론에서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로 북한의 선제 행동을 요구했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육자회담 개최를 통한 조기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양국 입장이 거의 다 일치를 본 것처럼 보도를 하던데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에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선제 행동이 필요하니까 중국이 좀 설득해달라 이거였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육자회담을 빨리 여는데 한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서로한테 요구사항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의 현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뭐 말도 안 섞고 대신에 중국하고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한중 정상이 주고받은 얘기는 6월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 거라서 북핵을 둘러싼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이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특별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TPP는 형식은 다자간 무역협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FTA, 미일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한미일 3국의 FTA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국내적으로도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라서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PP뿐만 아니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MD 참여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보수 언론들이 서서히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본이 끼어 있다는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발을 묶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하고 말도 안 섞는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 해상에서 한미일 일본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이 열리죠?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해상군사훈련이 오늘부터 3일 동안 남해상에서 실시됩니다. 예. 이 훈련은 2008년부터 매년 비공개로 열리다가 작년부터 공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에 열리는 첫 번째 훈련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해상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지난 8월에 한미일 세 나라 그리고 호주까지 같이 참여했던 공군훈련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됐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 여기에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태풍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 동안은 훈련을 못하는 것으로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군요. 예. 네. 자, 일본에서 우리 동포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던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청년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 발언 그리고 혐한 시위를 일삼아왔던 단체 제특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예. 제1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약자죠. 이 제특회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토지방법원이 어제 제특회의 인종차별 행위를 이유로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의 배상 그리고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 가두 선전 금지 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제특회는 교토에 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켜고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등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법원이 소위 헤이트 스피치, 이거는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특회 사람들은 교토뿐만 아니라 수도 도쿄에서도 최근에 이 제1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주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도 이번 재판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상점의 영업이라든지 학교의 수업이 방해받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로 재판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시다 다다요시 공산당 서기국장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이렇게 공공연히 이루어진 배경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 인식 그리고 헌법을 경시하는 정치적 토양이 있다라는 말로 화살을 아베 정권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특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제도 이상 징후가 있었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원자로 안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펌프가 어제 아침 한때 작동이 정지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예. 냉각 펌프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작동이 멈췄는데요. 다른 계통에서 전기를 끌어서 공급하면서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76%가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원전에서 아슬아슬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영국에 돌려주라고 했던 그 그리스 유물 어떤 겁니까?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들을 통째로 떼에다가 갖다 놓고 그게 마치 영국의 유산인 것처럼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예. 유네스코가 영국에 서한을 보내서 그리스에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가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을 전체를 통째로 떼다가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서한에 대해서 영국은 그 조각품은 세계문화유산이고 대형 박물관에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라는 논리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영국이 늘 내놓는 논리를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한 건데 그렇지만 유네스코 차원에서 요청이 간 만큼 무작정 내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면은 뭐 사람 제일 많은 곳에 갖다 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되나요? 예. 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썼다는 의혹이 있어서 미국이 시리아 공습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러시아하고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약속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시리아 정부가 유엔 조사단의 감독을 받으면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시리아는 이미 지난달에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그런 화학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를 제출했고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신뢰를 가질 만하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미국이 웬만해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대량 살상무기 폐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범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3일) MBC 뉴스. 지난달 12일 2호선 광명시장은 지역 기관장들과의 점심 식사에서 한 시의원과 논쟁을 벌였고 자리가 불편해진 시의원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2호선 시장, 나간 사람의 고향을 묻고는 호남임을 확인하자 전라도 놈들은 절에서 욕먹는다고 일갈. 나간 사람은 고향이 어디냐고 지라 메시지가 전라도 진대로 알고 있다고 전라도는 절에서 욕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장은 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지만 비슷한 시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는 그 부분도 전라도 사람은 이래서 욕먹는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예, 표현은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군요. 아니죠.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이 시장은 전남 영암군과의 자매결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다 무리를 빚었고 앞서 6일에도 역시 점심 식사 자리에서의 건배사가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는 이렇게 건배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하여.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활발으로 나갔는데 이 모임의 참석자 절반은 여성이었습니다. 받아들이신 분이 수치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려야죠. 저는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한 애를 대해서 한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셨으니까 더 이상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문제를 계속 여쭙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을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요. 2호선 시장 막말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명하는데 저는 정치가 출신도 아니고 또 행정가 출신도 아니고 노동자 출신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진실된 표현 통곡에 쓰는 용어를 쓰다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못 느낀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큰 머슴으로서 머슴 노릇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이 난관을.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칼을 빼드는데 윤리위원회는 또 호남 비하 발언을 한 2호선 광명시장에게 1년간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는
징계 결정이 약하다며 이 시장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사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호남군을 욕되게 한 점, 이 점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효선 시장과 함께 철퇴를 맞은 사람이 있었으니 한나라당은 수해 복구 지역에서 골프를 치다 파문을 일으킨 홍문종 전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창당 이래 대규모로 당원을 징계, 그것도 중징계를 한 예가 없었습니다. 홍문종, 이 사람은 일찌감치 새누리당에 복귀해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이효선 시장,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을 위해 애썼다며 지난 4월 복당되더니 어제 실버세대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창당 이래 최대의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동양그룹 사태가 투자 피해자들의 집단 행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천 명이 참여하겠다고 나선 국민검사 청구가 금감원에 접수될 예정이고 내일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이 특별검사에 나서고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했지만 금감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한기 경제정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한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동양과제, 동양시멘트 등 그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예. 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사채와 기업 어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한 4만여 명의 피해가 불가피해졌고, 예. 또 개인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에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또 정진석 사장, 동양증권 사장을 고발하셨죠? 네네. 예, 혐의를 보니까 사기가 있던데 어떤 점이 사기라는 겁니까? 일단 먼저 현재 회장과 관련해서는 예. 경영권 유지를 위한 그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과 관련한 혐의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동양이 동양 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해서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예. 이 발행한 지 10일 만에 네.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서 이 사기성 어음 발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양 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였고, 예.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이 법정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예. 이런 법정 관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이 동양이 발행한 기업 어음을 판매 독려한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네. 정 사장이 실은 동양의 현재현 회장과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공모하면서 이 동양의 동양 시멘트에 대한 법정 관리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판매 동료를 했다는 점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럼 정진석 사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 공모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 공모 여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아마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경제 용어들이 나와서 투자에 직접 나서지 않은 분들은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기업어음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발행하고 금융사, 증권사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투자 대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설명을 믿고 기업어음 CP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CP의 가치가 지금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예 원금도 회수하기 힘든 상황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이 동양 그룹 사태가 터지자마자 금융감독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이 관련한 피해를 접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동양 레저와 동양 인터내셔널 기업 어음과 관련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 규모가 이제 4,500억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투자자 수가 13,000명 정도 이르는데 99%가 이제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이고 그 동양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이 동양 회사채 발행 규모가 8,700억 규모이고 투자자 수도 28,000명 대부분이 개인 투자였습니다. 자, 이 CP나 회사채라고 하면 좀 생소해도 워낙 우리 광고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CMA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CMA가 그 동양증권의 이른바 이제 대표 금융 상품이었고요. 그걸 풀어서 하면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좌를 트면 동양증권이 CP나 회사채에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여기 투자한 분들이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보호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CP 기업보험과 이 회사채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증권 등이 판매한 CP나 회사채는 그 5천만 원까지 그 예금자 보호 여기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CP나 회사채를 불안전 판매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불안전 판매가 어떤 뜻입니까? 통상 이제 고객에게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그리고 특히나 이제 투자 위험성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판매된 기업 어음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직원들이 이 투자 위험성, 즉 이것을 투자했을 경우에 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통상 이제 금융용어로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전 판매가 맞다면 뭐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금감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해당 증권사가 이 기업 어음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할 때 이와 관련한 이제 이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확보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 투자자들이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 금융 상품에 대해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와 관련한 좀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보통 금융상품 판매할 때 전화로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해두도록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조사해. 지금 현재는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한 내용들을 쭉 그 접수를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어제까지 집계된 거로 보게 되면 대략 7천 건이 좀 접수가 됐고요. 이제 금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3천억 정도 규모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들에 비해서는 신고 접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고 사실 개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CP와 이제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 구제를 위해서는 이 금융 당국의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불안전 판매 신고센터의 접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금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런 그 신고가 별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마 현재는 지금 그 투자한 분들이 저희 개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판단해 보기에는 이제 금융 투자 상품에 이렇게 밝은 분들이 아니라
워낙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융사등이나 경제사등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예전에 이제 이 저축은행과 같은 그런 대부분의 돈을 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는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좀 하시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신고가 좀 다소 적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고를 하면 뭔가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해야 될 텐데 금감원이 이 신고를 받아서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분쟁 조정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신고센터에 접수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방법은 아니고요. 예. 다만 금감원이 이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해당 그 상품 자체가 불안전 판매가 됐는지 여부를 이 전문가들이 판단한 후에 이 분쟁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문제는 이 분쟁 조정을 이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한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명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을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대상자가 좀 사정이 넉넉해야 감독원의 어떤 조정, 이른바 어떤 압박도 통하고 할 텐데. 네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습니다. 만약 이 조정도 안 되면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지금 소송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약간 그 이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불안전 판매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네. 지금 현재 그 회사채나 기업보험의 성격, 그리고 지금 법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법원이 이제 법정 관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기업보험의 이제 손실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예. 이 소송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피해구제 특별법 어떤 제정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는, 예. 금융 투자의 이제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요. 네. 그 일정 정도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상당한 이제 이 피해에 대한 규모도, 피해에 대한 내용도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법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고객의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피해에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자 원금을 다 피해 보전을 받기에는, 예. 약간 법적으로 좀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불안전 판매에 관련해서 소송에서 일부 이긴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규모는 일부분에 제한되는 거죠.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는 그 인정 범위 한에서만 보상을 네네.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 피해자들께서 국민검사 청구라는 것을 하겠다고 오늘 뭐 금감원에 접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뭐 좀 실효성 있는 시도인가요? 일단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예. 금융 소비자 단체라고 보여지는 금융 소비자 원에서 네. 이전부터 이 관련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검사를 청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 투자를 해서 피해본 분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지 여부는 현재 그 이유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비는 가릴 수 있어도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하는 국민검사 청구,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사하고 지금 현재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그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서는 예. 지금 현재 금감원이 이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불안전 판매와 관련한 부분이거나 또는 이제 그 동양의 회사채를 기업원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거나 또는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 법적인 금융감독기관이 관련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 고발 퇴진운동까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서 금감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실은 금감원이 그 이전에 이 관련한 법과 관련해서는 이 금융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사전 고지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하라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시행이 될 예정이 있었는데 이 관련 보도에 따르면 6개월 정도의 시일을 유예한 부분이 이제 금감원의 규칙 사유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이요? 네. 예, 그래서 네. 만약 그게 바로 시행을 했으면 지금 같은 동향이 이런 불안전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어느 정도 이것을 제재하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를 유예함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런 동양의 기업 어업 문제는 이 현 회장과 정 사장의 이런 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금융감독의 책임 있는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 최수현 금감원 원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동양그룹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6개월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가요? 뭐 시장에서는 그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이 이런 사전의 문제점들을 인지했다면 이와 관련한 어떤 그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네. 좀 그에 따른 그 조치를 좀 선행적으로 좀 취했어야 되는데 예, 일반인들보다 금감원이 뭐 더 잘 알고 있었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늘 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정말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감독의 의지가 있었다면 네. 사전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불안전 판매라는 것이 사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참 여러 가지 그 금감원이 혹시라도 동양그룹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그 6개월 전에 하려던 조치를 유예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여부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금감원의 관리감독 책임도 네.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어제 그 현 회장과 정 사장을 이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불안전 판매와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감독원이 이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반 기관, 정보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감사원에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들 그리고 또 반성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양그룹 사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사태를 좀 보면서 예. 현재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 그러니까 대주주 재벌들이 실은 본인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사익 추구 행태 시장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부터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행태, 예. 그에 따른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 결과에 의한 사회경제 양극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예. 실은 경제 양극화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사안도 이제 이러한 그 재벌 총수, 이 대주주의
어떤 전행, 그리고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익 추구 행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행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현 회장이 이런 행위를 이제 감독기관이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관리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생된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지난 정부 내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좀 더 강화됐고요. 네. 또 이 정부도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동양그룹 사태가 뭐 이것만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우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위기로 느껴집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재계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제 이 30대 그룹의 부채가 600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00조요? 네. 네. 국가 부채보다도 많네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채가 지금 현재의 그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 예. 자산 구조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그 관리 가능한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현재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 이제 재계 부채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한국 경제 전반을 어떤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법을 좀 더 촘촘하게 좀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 재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뭐 기업들 중에는 벌써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사실 그런 네. 현상들이 보입니까?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이제 감독 당국이나 감독 당국이나 이제 공정위에서 네.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잠적 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이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는 측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동양그룹 이전에 벌써 웅진그룹도 있고요. 또 STX도 그렇고 네. 동양까지 터지니까 뭐 이게 줄줄이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냐. 다음은 또 어디가 될까? 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지나친 네. 우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 상황으로 좀 관망을 좀 해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리 감독을 좀 면밀하게 했다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 금융감독 당국이나 또는 정부 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좀 그 예의주시를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내일 집회가 예고돼 있더군요. 어디서 개최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가 좀 꾸려져 있고요. 예.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경실련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네, 비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적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고, 네. 아직 이쪽에는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른 아침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현재 서귀포 남동쪽 4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중심부에는 초속 45m의 매우 거센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이후 밤에는 대한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전남과 경상도 지방에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제주 바다 그리고 남해 먼 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으로도 차츰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의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35m, 남부 내륙 지방으로도
초속 25m의 거센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비도 많이 와서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200mm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믿었던 손학규 고문이 민주당 지도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판이 작아진 10월 재보선에서 이른바 거물들의 맞대결을 성사시켜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여보려던 민주당 전략이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이 손학규 상임 고문의 보궐선거 불출마 결정.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당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틀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계속 탔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 김한길 대표 회동에서 뭐 분명한 고사 뜻을 밝히셨다가 다시 또 이제 측근들하고 모임을 하는 자리로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찾아갔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성사했고 거기서 좀 여운을 남기셨죠. 그래서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감지가 있어서 어제 아침만 해도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예. 그런데 이제 11시 전후인가해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있을 즈음에 전화가 왔고 김한길 대표가 그 뜻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으로서는 많이 아쉽죠. 원래 민주당의 이번 재보선에 대한 이제 입장은 그냥 로우키로 간다. 이게 뭐 지역이 너무 어려운 지역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2개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또 임기 초반에서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과 그 전 정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게 큰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이제 들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6개월 만에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권 말기에 와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측근 돌려막기 하고 보훈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람 심고 게다가 올드보이들 전진 배치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권 말에나 볼 수 있었던 친위 강경 세력 중심의 돌파형 이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 민심도 많이 떠나고 공약은 다 뒤집고 야 심판할 수 있겠다. 그럼 심판하려면 심판할 만한 그런 회초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손학규 고문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리라고 다들 믿었고 본인도 그런 의사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제 손학규 고문의 의견을 전달받고 조금 더 설득을 해보자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요지부동의 입장이었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더 여기서 손 고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우스워지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항남 울릉에는 허대만 현 지역위원장 그리고 화성갑에는 오일령 현 위원장을 포진시켰는데요. 예. 두 분이 오일령 위원장이 67년생, 허대만 위원장이 69년생입니다. 40대 양날개론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손 고문 불출마 결정을 보고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원래 좀 이 말씀을 약간 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여러 정치 고수들이 볼 때 국민들 일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잡히지 않는 여러 기류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니냐는 생각은 들고요. 그것을 무슨 해당 행위냐라고까지 가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고문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끝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나가는 것에 대한 모양새요.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쉬운 지역도 아니고요. 물론 송고문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나갔다 안 나갔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강권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으로서도. 그래서 만일에 송고문이 나서주면 그야말로 살신성인 하는 거고 선당무사 하는 거였고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일방의 잣대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난 대선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남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자숙하는 모습 그것을 비판할 사람들은 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의 어떤 배경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 대선 패배를 굳이 거론했을까? 그래서 혹시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 분란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나친 분석인가요? 예, 그것도 뭐 너무 디테일한 분석인 것 같고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은 저도 느껴요. 굳이 주요한 대선 주자가 아니었더라도 또 당의 뭐 유력한 지도자가 아니었더라도 민주당에 뭐에서 이렇게 이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이 느끼는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손고문이 굳이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뭐 누구를 겨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겨냥을 하려면 다들 여권을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지 내부를 겨냥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김한길 대표 체제 들어서고 나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내 병행투쟁 적극적으로 해오고 또 당내 어떤 계파 갈등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뭐 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친 면은 있습니다. 지금 그 5.16 지역위원장께서 공천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당 지도부가 또는 민주당이 너무 손학규 고문 한 사람한테만 올인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손고문 말고는 없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있죠. 당의 민주당의 뭐 여러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을 뭐 대선 주자급으로 본다면 대선 주자급만 해도 여러 분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키로 간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해당 지역에 이렇게 핫 이슈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또 전국적 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2개 정도의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전국적 선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보궐선거가 나오고 또 거기에 기초단체장 정도가 몇 개 껴야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가는데요. 그 포항남 울릉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 지지도가 2배 차이 납니다. 화성갑은 3배 차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면 그 선뜻 뭐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서겠다고 선뜻 독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5.16 위원장 그리고 허대만 위원장 두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경북 지역에 가면 민주당 활동을 하는 분들은 뭐 독립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울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진보정당들한테도 밀려가지고 기초 의원도 한 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무장투쟁하는 수준인데 그런 분들이 선뜻 자신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가지고 당이 국민들에게 얘기하려고 하고 당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고 노숙자 차림으로 다니면서 말하고자 하는 정권 심판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전략보다 이 두 젊은 후보자들을 함께 하는 것이
이분들을 돕고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지금은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 NLL 대화록 관련해서 그 참여정부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참여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파악하실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언론의 지적대로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와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감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듣는 분들이 좀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럽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쪽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새누리당이랑 국정원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이 다 쥐고 있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비싼 음식점에 가더라도 주방을 대략은 들여다보기는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들어진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예 모른 채로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품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NLL 대화록이 3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다고 자기들만 아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는 정식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티타임이나 혹은 백브리핑 통해 가지고 살짝살짝 흘려요. 그럼 기자들은 그 살짝살짝 흘리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크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예를 들면 피의사실 공표의 죄를 물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의 장사를 하고 자기 계획과 수사의 방향을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은 참 오래된 나쁜 관행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일 관련해서는 특히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소스가 거의 99%가 검찰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좀 다른 거는 국정원을 기소해놓고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재판 과정에 오히려 관련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사람들이 그렇죠. 네. 놀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대화록에 대한 이른바 실종 사건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백브리핑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달라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으로서도 지금까지는 노무현 재단에서의 대응하는 것과 또 당이 어떤 정부적으로 대응하는 건 좀 이제 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혹은 이관되지 않은 정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이렇게 혼선 아니냐,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환 조사를 받기 전에 한번 어떻게 볼지,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외부에 어떻게 이것을 알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관계자분들이 따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 봉화마을에서 활동을 하거나, 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무현 재단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접은 분들이거나, 이렇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이건 거죠. 그런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을 적어도 당에서는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쪽은 다 쥐고 있고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대화록을 생산한 주체가 그 당시 정권을 담당했던 민주당 참여정부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나중에 생산된 문건을 보고 들여다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하는 거죠.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체로 설 것이냐. 예. 사실 그동안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재단이 서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조금씩 견해가 달랐어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그동안 뭐 당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거나 혹은 뭐 대변인 차원에서 반박을 안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할 건 다 해왔는데 저쪽에서 자꾸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혹만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수사사상 50일 동안 755만 건이라고 하는 문건을 다 뒤져보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개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두환에 대해서도 전두환 수사와 비교해봤을 때 이게 더 세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민주당이 새누리당 쪽을 이른바 대화록 유출과 대선 당시에 이제 악용 사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비선 라인 커넥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요. 이게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예. 대화록과 관련해서 유출한 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거나 혹은 그 내용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상한 이중잣대를 검찰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양적인 비교를 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대화록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고요. 예. 이지원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그 대화록 2개는 자신들이 볼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웃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대화 주체가 나타나고 내용도 똑같은 그 대화록을 한쪽에서는 공공기록물이라고 한쪽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김소월의 시는 출판사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김소월의 시잖아요. 예. 그게 뭐 그 출판사가 다른다고 해서 김소월 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성경, 불경 뭐 이런 코란 다 영어로 쓰여졌든 뭐 아랍어로 쓰여졌든 다 성경, 불경, 코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르다고 주장을 일부러 지금 검찰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나중에라도 대화록 유출과 대선 당시의 그 악용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밑자락을 그렇게 까는 거죠. 디테일하게 이중잣대를 들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표현대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부분 민주당이나 노무현 재단 쪽 인사들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뭐 검찰의 발표나 새누리당의 주장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과장하는 듯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당이 내놓는 아주 짧은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막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가하는 형국이고 민주당은 좀 이렇게 지켜보자,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수세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위를 좀 높이실 생각은 없어요? 수세죠, 일단. 축구도 다 흐름이 있고요. 정치도 네. 제가 볼 때 흐름이 있는데 한 뭐 열흘 전만 해도 최동욱으로 그 왼쪽을 진영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논란으로 중앙을 돌파해가면서 계속 골문을 위협했었던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최동욱 사건이든 그 진영 사건이든 간에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논란이든 간에 그건 다 국민적으로 이해가 똑같잖아요. 예. 이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듣는 정보가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건은 검찰만 알아요. 국정원만 알아요. 새누리당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의혹을 들고 나오든 그 의혹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국민들은 더 모르죠. 저희는 그래도 이거 사실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때라도 있는데 국민들은 더 모르는 거라서 이게 일방적으로 가는 겁니다. 막말하면 뭐 새누리당의 귀태보다 더 무섭다는 양태가 있잖아요. 진태, 태음 이런 두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거의 뭐 쉬지 않고 뭐라고 막 떠들고 계시고 또 이미 정계를 떠났어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서상기 정보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고 자기 말이 한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국회의원 일을 하고 온 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진영
진영 이제 정 장관이죠. 진영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양심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들이댄 걸 다 알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진영 장관이 얘기하고 기자가 듣고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음원 파일을 저 사람들 들어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음원 파일 계속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도대체 의도가 뭔지를 저희는 잘 모르고. 왜냐하면 상식적이라면 그 음원 파일을 공개해서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잠깐 이 지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음원 파일의 공개의 어떤 외교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그야말로 아까 공방으로 이렇게 축구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야가 어떤 공세를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은 지금 단순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음원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공개했을 때 정말로 무슨 굴욕적인 외교의 증거, 저자세의 증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저희가 자신이 있더라도 예.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그럼 맞장구를 쳐줘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제주도가 위험하니까 제주도의 영토 수호우지를 드높이는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우리한테 주장을 하면 그거를 맞지 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나요? 그 새누리당이 하는 것 중에 제일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한글날입니다. 방송용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렇게 순화하겠습니다. 골치 아픈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NLL 영토 우리 영토라고 하는 선언문을 내자는 거예요. 예.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다 뛰어넘어서 무슨 그런 결의를 또 해요. 근데 새누리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봐. 민주당은 저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걸 보니까 예. NLL 수호에 의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려요. 자, 원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까지는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에 누구든 좋으니까 예. 그 맞짱 토론을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근데 이 양반들 잡혀있던 맞짱 토론도 다 폐기시키고 따로따로 인터뷰를 하게 진행을 해요. 네. 물론 그 자신들이 피곤하고 저는 배지가 아니고 자신들은 배지니까 이렇게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게 1대1로 앉아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가요. 그리고 그쪽이 스피커가 훨씬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맞장구를 칠 일이 아닌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성명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차분하게 토론해야 된다. 토론에 나와라.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술이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럼 그 박 대변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을 당 차원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1대1 토론 또는 1대1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이게 중요한 국위의 문제라면 대변인 성명으로 한번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맞붙어서 얘기하자. 이렇게 그런 것을 지속적이고 좀 더 강하게 제기하면 어떨까요? 예, 그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튼 저희는 음원 파일을 공개하는 행위가 적어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하자고 얘기하고 이걸 마치 민주당 협박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서상기 위원장은 거의 이렇게 경로당에 별 의미 없이 와가지고 바둑 두면서 하시는 얘기 정도를 막 그냥 하고 있고 좀 정리해서 얘기하는 분이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2대2로 들어가서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하자는데 텍스트로 써놓은 걸 보고도 서로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거를 음성으로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국민들은 기초노령연금은 공약 파기 행위이고 분노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거는 현실을 반영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2대2의 논쟁은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정문원 의원의 이른바 폭로
국민들이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발췌록을 동원을 합니다. 발췌록을 동원해도 국민들이 별로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본을 깝니다. 원본을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하고 의견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냐고 그러냐면 음원을 까자고 그럽니다. 음원을 공개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면 이제 어쩌겠습니까? 돌아가신 두 분을 모셔다 놓고 대화를 다시 하도록 해요? 증언을 들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마 북이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그래보자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새누리당 이적 행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왕에 대화록이 공개된 것이 있고요. 그것과 음원 파일 또는 그 음원 파일을 풀었었다는 삭제됐다는 그 초안 그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검찰의 확인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이미 대화록이 공개돼 있는 마당에 음원 공개는 뭐 공개가 안 됐던 걸 공개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세 개를 그냥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검찰은 이미 다 확인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음원을 굳이 공개하는 것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냐 이 말씀에 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반대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네. 추가로 음원 공개하는 것이 왜 국익을 해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했었던 방식도 마치 무슨 통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넘겨준 그 발췌본. 예. 30분 만에 기자들이 다 입수해서 공개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원본 전체를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거를. 예. 음원을 공개했을 때 특히나 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고요. 이거 관례도 없는 행위지만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뭐 최고 지존이라고 또 요즘 표현하대요. 최고 존엄. 존엄. 예. 지존. 원톱 이런 분들이죠. 이분이 고인이 됐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고 흘러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글쎄요. 이 언급만 해도 저렇게 난리인데. 그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분만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공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굳이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 세계분이 있다면서요. 검찰은 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뭔가 예. 의미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고 화학하면 되잖아요. 우리 열람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그걸 정리하면 되지. 무슨 새로운 논쟁과 정쟁이나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나서는 건,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거봐, 이렇게 해서, 이걸 들으면 공개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저분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리가 아니라 이 일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일이 증폭돼야 최동욱의 문제도 그리고 진영의 문제도 기초노령연금의 문제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6개 민생 공약과 관련된 후퇴 파기 이런 문제도 다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가는 거 남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의 화음 따라가다 보면 자기 화음 놓치거든요. 네. 소프라노가 테너 쫓아가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제가 평소에 놓치는 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 생각으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여쭙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지금 괜히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예. 자, 이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세 주중대사의 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고발인 조사를 이미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피고발인들 불러다가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약간 쪼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7월 7일 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예. 그건 진도 안 나가고 7월 25일 날 한 새누리당 쪽 내용은 755만 건까지 다 뒤져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급행료를 지불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희로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검찰을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팀이 다른가요? 수사팀은 다릅니다. 네. 수사팀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검찰이 서로 다른 사건도
이렇게 어떻게 기소할지를 서로 조절을 하고 내용도 조정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동전의 양면에서 한쪽 면만 열심히 닦고 있으면 잘못하면 빵꾸 난다는 걸 알 텐데 열심히 한쪽 동전 한쪽 면만 닦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다. 이것이 뭐 서로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뭐 공교롭게도 또 박원순 문건, 이른바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종결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대화록 이 사건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뭐 기소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최동욱 검찰총장 낙마 사태 이후, 그러니까 이른바 축출 자리를 내놓은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지금 최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동욱 찍어내기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검찰에게 얼차례를 한 거라고 봅니다. 네. 차례차례 유지하도록 하고 정권의 신여로 다시 검찰을 전락시킨 행위라고 보고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신호를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사후에 좀 겁을 먹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공안 2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는 과정, 이른바 찍어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어떤 연루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된 인물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 새로운 정보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지요? 그게 주로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하고 또 국감이나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채로 좀 지나간 게 있는데 엊그저께 검찰이 무혐의로 박원순 제안문건을 무혐의로 이제 기소하지 않으면서요. 예. 동시에 한 게 하나 있죠. 국정원의 이제 이종면 차장인가요? 그분하고 이종명 차장하고 또 경찰의 한 간부를 이제 고발을 했죠. 예. 이제 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재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1%가 안 돼요. 그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없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수사는 딱 해가지고 잘했는데 기소가 엉터리가 된 거예요. 황교안과 최동욱 간의 이런 마찰, 청와대의 버티기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되 불구속이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도 처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꼭 잡아넣어야죠 했었던 사람들. 5명이 있었죠. 네. 네. 그중에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2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고요. 네. 기소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재판부가 잠깐 쟤네 둘도 이리 데려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들어올지 말지는 그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두 사람도 내가 볼 땐 죄가 많으니까 들어와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거의 있지 않은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이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분명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냐 자꾸 이렇게 버티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동욱을 찍어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를 재판 결과를 무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이 일종의 검찰에 대한 신호, 사법부에 대한 신호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은 왔구나 했던 건 그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 내부 평가가 와, 그래도 이게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우리한테 많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여러 가지 그 권력의 신여로 다시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빛들은 있다. 네.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 만들어내는 문장은 다소 거칠기도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문구도 등장하죠. 원문의 음절들을 빠짐없이 순서만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에너그램의 규칙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는 새로운 개념의 풍자입니다. 발언 당사자의 말을 발언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에너그램 풍자의 쾌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을 오늘의 원문은 박근혜의 올드보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출사표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영욕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화성갑 재보궐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차떼기에 연루되고 또 공천원금 사건으로 징역까지 산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공천이 확정된 뒤 민주당 대항마로 거론되던 손학규 고문마저 출마를 포기하자 서청원 전 대표의 당선과 당 복귀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의 복귀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문 41개 음절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고 다시 조합을 해봤습니다. 궐, 그러니까 궁궐에 대해 충성을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난 화성시의 갑에 나왔습니다. 허영 겸한 날선 시작으로 궐을 욕하고 제보는 모든 떨거지 다 쳐버리마. 서청원 전 대표의 화성갑 출마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당대표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궐을 욕하고 제보는 모든 떨거지들 다 쳐버리마. 서청원 전 대표 본인의 출사표에서 추출해낸 에너그램. 이 문장이 진실 아닐까요?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영욕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화성갑 재보궐선거에 나왔습니다. 난 화성시의 갑에 나왔습니다. 허영 겸한 날선 시작으로 궐을 욕하고 제보는 모든 떨거지 다 쳐버리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쌍차지부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집단 단식 중단의 배경 그리고 새 집행부 출범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시죠? 지금은 상용차 평택공장 앞에 있습니다. 혹시 단식원에 계신가요? 아니고요. 이제
단식원에 있다가 아침마다 네. 그 공장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네. 공장 앞에 있습니다. 단식을 21일 동안 하셨죠? 네네. 예, 건강은 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고 기력이 세해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요양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단식을 중단하게 된 배경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식 중단에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그 단식 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과오를 좀 책임지고 본인이 약속했던 걸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그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뭐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각계각층에서 해결을 요구했고 특히 그 종교계까지 나서서 해결을 요구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전혀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중단하는 게 맞겠다 판단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쌍용차 이유일 사장이 언론을 통해서 내년 2014년에 희망택지를 복직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급변하는 회사 상황에 탄력 있게 대응하려면 단식 중단하고 현장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지도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 희망퇴직자 복직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TF를 구성해보겠다 이거 아니었나요? 어쨌든 저 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노동광도 굉장히 그 과부하가 된 상태이고 실제로 2013년 생산 계획을 보면 지금 코란도 C를 만드는 조립 1팀에서 주예관으로 이제 이 라인을 운영한다는 이제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더 충원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인력 충원에 대해서 회사가 입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자가 거의 2,000명에 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00명만 우선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좀 더 사회적으로 쌍용차 문제는 좀 합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합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회사로부터 쫓겨났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무급휴직자가 계셨고 네네. 희망퇴직자가 계시고 또 정리해고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무급휴직자분들은 지난 2월이었던가요? 네, 3월에. 3월에 다시 회사로 복귀하셨고 네네. 이제 희망퇴직자분들 중에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유일 사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네. 희망퇴직자라는 것이 네. 그 해고자를 이제 포함한다. 왜냐하면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나간 사람 없고 네. 희망퇴직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 내용을 이제 잘 보면 해고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해고자를 언급하지 않고 네. 이제 저희들 요구 사항인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사실 황당한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 또는 쫓아가 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노조 차원에서? 그렇고요. 실제로 네. 이제 공장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그 200명이나 300명 정도가 네. 이제 일이 고돼서 노동 강도가 강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2주나 3주나 이렇게 계속 밀려 있어서 실제로 그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과부하된 상태이고 또 이제 내년에 생산 계획이 이제 훨씬 확충되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고자들이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활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런 그 이유일 대표의 얘기가 네네. 이제 국정감사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좀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지나친 기운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제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용납을 못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단식 끝나고 바로 이제 그 공장 앞에 와서 계속 출근 선전전을 하는데 네. 들어가시는 분 거의 대부분이 악수도 해주시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이제 더 충원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감 회피용 코멘트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짧게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요.
그 쌍차 내부에 있는 그 기업 노조와 지금 쌍차 지부와 뭔가 협의 또는 뭐 갈등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실 생각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네. 이런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무차 문제를 좀 풀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노동자들끼리 더 이상 갈등, 반목 이런 거 좀 넘고 네. 사회와 상생으로 함께 가자, 이런 의미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집행부 교체됐던데 고 실장님은 직함 유지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도부가 아직 판단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유지되도록 저희가 압박을 넣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황우여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자,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